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잔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2021년 일요일입니다. 6월 셋째 주 원유 선물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 WTI 오일 가격입니다. 한 주 가격이고요. 현재 보시면 월요일 날 약간의 소폭의 하락을 하고 화요일 날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회의가 있는 날 수요일 날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 여파로 목요일 날도 급락을 하다 다시 회복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장을 마감합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도 WTI와 비슷한 그 차트 변화를 보여줬고요. 화요일 날 상승을 하고 수요일 날 하락을 하다가 목요일 날 그 여파로 하락을 합니다. 물론 연준의 회의로 이렇게 달러 강세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연준이 이자율을 높일 거라 금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정책을 바뀐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의 원자재 가격을 통제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되면서 그거와 맞물려서 같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가솔린 같은 경우는 조금 WTI나 브렌트랑 약간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회복을 했고 약간의 소폭을 상승을 했습니다. 월요일보다 계속 하락을 하다 이제 목요일 날 더 하락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WTI나 브렌트보다 가솔린이 상승한 이유는 아마 주말 가솔린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걸로 볼 수 있고 미국은 이번 주는 Father's Day 아버지의 주기 때문에 이제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가솔린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PI 물가 상승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급도 수급이지만 원유의 수급도 수급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의 회의로 인해서 이제 그 원자재 시장 WTI, 브렌트, 가솔린 그 외에 원자재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현재 주식 시장도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요인 부분을 한번 짚으면 현재 2021년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보드를 해도 지금 현재 요게 현재 상황인데 지난 10년 전을 뒤로 봤을 때 현재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07년부터 2008년 위기가 오기 전까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냐면 이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려 한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 상승하는데 거의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less than 1year죠. 그만큼 통화량이 40% 이상 풀렸다고 지금 하는데 그만큼 돈이 크게 많이 풀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모든 그 제품의 그 상승력을 포함하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CPI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다지 신뢰성 있는 지표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왜 CPI가 굉장히 문제가
허점이 많은 지표라는 걸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현재 보시면 보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수치로 잡아도 이 정도 치솟다는 거는 30년, 40년 전의 통계를 잡고 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상승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CPI 상승률은 결국은 달러, 구매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는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죠. 현재 엄청나게 빠르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원유 가솔린 디스텔을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실제보다 원유 재고량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하락이 예상되었지만 상승을 했고, 아마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을 조금 한 것 같고요. 생산량이 증가해서.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름철 가솔린 가격을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1년 전과는 거의 1불, 그리고 요거는 소매 가격입니다. 여기는 도매 가격이고,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도 1불 정도 올랐고요. 가솔린은 한 주하고 비교했을 때 3센트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트리플 A 같은 데를 보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소폭이지만, 근데 EI에서는 가격이 상승으로 된 걸로 통계가 잡혔고요.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고, 전주에 비해서도 하락을 했다. 하지만 가솔린의 하락폭은 원유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저번 주에 비해서 200만 배럴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디젤, 기타 합쳐서 100만 배럴 정도 하락을 했고요. 현재 이게 도매가를 보면 크루드 오일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배 수준 이상으로 증가를 했고, 전주에 비해서 1불 29센트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이상이 올랐고요. 전주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가솔린 가격은 작년하고는 약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자가 격리로 인해서 수요가 급락하다. 그리고 6월 말, 5월 말, 6월 초부터 다시 완화가 됐다가, 그로 인해서 가솔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여름 시즌으로 지금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절적인 요인. 예, 그러면 활동중 릭입니다. 릭 같은 경우는 전주에 비교해서도 상승을 했고요. 1년 전과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늘었지만, 지금 2021년 6월은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상황이고, 2000년 6월은 이제 자가 격리가 존재했을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고 현재 회복 중이다.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회복 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는 물가 상승,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활동이익이 증가됐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면 여기 전주와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고, 1년 전에 비해서 약 220만 배럴이 증가를 했고, 정유 가동률도 상승을 했습니다. 가솔린 가격도 소폭 상승을 했고, 현재 재고 같은 경우도 원유 재고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정제 생산은 증가하고, 그리고 정제 제품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수출도, 아니 수입도 이제 거의 300만 배럴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이제 상방과 하방입니다.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전주에 비해서 그다지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선물 상승 요인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요인과 6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센티멘털이 바뀌었다. 그리고 백신이 계속 접종이 확대되고 지금 미국으로 보면 1일 1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영국을 같은 경우는 델타 그 코비드 19 변종인 델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서로 상반되고 있고 상충되고 있는데 현재 백신 접종은 증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승 요인은 저금리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인프라 돈이 많이 풀리고 그로 인해서 원유 가격도 상승을 하고 또 경기를 부양하기 때문에 또 원유 수요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 미국 경제의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회복은 되지 않지만 경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돼 있고 1년 전에 비해서 그리고 이하의 재고를 봤을 때 원유 재고가 하락을 하고 있다. 크루드 오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 문제와 뭐 파이프라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투자 감소로 인해서 요거는 뭐 셰일 컴퍼니들이고 생산 정체와 그다음에 지정학적 불안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서로 이제 폭격을 하고 로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인 문제는 늘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원유 수요가 증가하지만 생산이 그다지 받아주지 않을 때 현재 미국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1,300만 배럴 생산하다 현재 1,100만 배럴 생산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면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물 가격 하락 요인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번 주죠. 저번 주 제가 지금 일요일이니까 연준의 구체적인 금리 예상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2023년, 2024년 뭐 두 번 정도를 올린다고 하는데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 또 변화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국 고용 시장 상황인데 저번 주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번 주는 신규 신청자가 상당한 숫자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 회복 지체 인도는 수요가 약간 상승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는 일본은 지금 문제가 좀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코비드 19으로 사망한 사람이 뭐 4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이것은 정정 불안이겠죠. 정치와 경제가 지금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있으면 결국은 어, 선물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 있다.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와 그 기타 나라들 뭐 캐나다도 지금 공급을 지금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상황이고 미국도 큰 폭은 아니지만 약 20만 배럴 정도 전주에 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뭐 공급도 증가를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또 어떻게 또 이번 주 화요일에 또 청문회가 있죠. 파월 의장이 어떻게 또 할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 원자재 실제로 큰 손이기 때문에 생산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 연준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영향이 더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뭐
저금리를 이제 조금씩 바꿔서 이제 인상을 한다고 하지만 금리를 당장 인상한 것도 아니고 2년 뒤에나 인상을 할 건데 현재 중국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큰지 아니면 미국이 영향력이 큰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펙 플러스 미국 기타 소식인데 미국 생산량은 110만 배럴 죄송합니다. 1100만 배럴인데 좀 약간 좀 통계가 다르더라고요. EIA나 그다음에 다른 통계를 봤는데 EIA에서는 그냥 쉽게 1100만 배럴이라고 했고 다른 자료에서는 약간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자면 1120만 배럴이 이제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EIA 자료고 이제 다른 자료고 그리고 미국 정유 생산량은 약 1574만 배럴 74만 배럴 그리고 요거는 유틸리제이션입니다. 89.9로 상승을 했다.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은 굴착기 시추 활동 증가세로 지금 회복 중이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지금 데이 오브 서플라이인데 공급이 이제 한 달 정도 이하로 지금 내려갔고요. 그만큼 타이트하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까 언제 올릴까 2023년 뭐 그쯤에 올릴까 두 번 올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발표했을 때는 선물 가격이 하락을 하다 또 하락을 하다 결국은 상승을 하고 이제 한 주를 마쳤죠. 수급 공급이 빠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백신 접종과 원유 수요는 증가인데 현재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간 센티멘털이 약간 바뀔 수도 있다. 필요할 때 또 사용을 하겠죠. 이제 그 카르텔이 여름철 수요 그리고 정상화 가속으로 인해서 현재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이제 9월 5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두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도 원유 수요량이 드디어 하락세에서 회복세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많이 감소를 했고 자가격리로 인해서 그리고 이라크가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예, 그럼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수급보다도 연준의 요소 그리고 중국 당국의 원자재 가격 통제 그게 제일 많았고요. 현재 원유 재고 감소나 정유 제품 상승은 상승은 저번 주랑 계속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원유 가격의 상승 70불 돌파 배럴당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전에 회복했고 그다음에 2018년 10월 이후 최대치고 그리고 원유 가격은 실소의 상승 그리고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그리고 지정학적 요새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연준 회의 전까지 일이었고 그리고 연준 회의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하락을 했고 연준 발언으로 달러가 강세 그리고 중국 원자재 통제 가격으로 하락을 했고 원유 가격 하락한 다음에 다시 소폭으로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고 결국은 수급을 반영한 거죠. 확 떨어졌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다시 원점으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는 수급 미국이 현재 Days of Supply가 30일 미만입니다. 29.7대인데 지금 수급 반영된다는 거고 13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 지금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및 오펙 재고 감소는 뭐 제가 이전 그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고 그리고 오펙은 이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회사들도 미국 회사가 주로
셰일 회사들이죠. 어, 지금 보수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은 비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접종을 한 사람도 있지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한 지금 3차 접종이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1차 맞았을 때 3차도 맞을 거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현재 현실화되고요. 뭐 부스터가 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 3차 크게 레귤러로 맞을지는 지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서유럽 그중에 영국에서 이제 인도 델타 뭐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하루에 100만 명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현재 미국이 국경 개방을 조율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월 20일 날 그 협정이 이제 만료가 되고 새로운 협정을 다시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화요일이면 다시 개정이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개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트릭션이 해제되고 계속 유지가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로 한번 여행을 갈까 생각 중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표면상은 회복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하지만 한 주 지난 지금 또 신청자가 또 증가했습니다. 신규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계속 받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거죠. 뭐 코비드 19 명목으로 받는 사람도 그리고 이제 곧 이런 베네핏도 이제 엑스파이어 돼가지고 이제 끝나가지고 만료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잡게끔 사람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기가 또 나쁘면 또 바이든이 다시 뭐 또 신규 실업수당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만들면 안 되겠죠. 더 이상 이제 발목을 잡으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인도 수요 회복 중 그리고 오펙 플러스 생산량 증가 러시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산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유율을 더 확대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금전적으로도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좋은 자료를 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원유 실물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굉장히 원유 시장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고 그리고 중국도 원자재 통제로 인해서 지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수급보다는 이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리고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원유와 원자재 그리고 주식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보유 중인 주식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아마 이번 주에 또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매매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